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신체, 그러니까 뭐 진로기록지 감정이라든지 신체 감정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너무나도 이제 뭐 식물인간이라든지 뭐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신문기를 잡아가지고 후견을 할지 말지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대부분은 사건 본인도 부르거든요. 통지서 보내서 사건 본인도 오라고 하고 가족들 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판사님께서 물어봐요. 뭐 오늘 며칠이에요? 이런 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감정서 내용과 요거랑 조금 합치한 데를 다 물어보시고 뭐 자식이 몇 명 있어요? 오늘 뭐 여기는 어디예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그래 물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성명후견을 할지 한정후견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사님께서 보셨을 때 성명후견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 어떤 뭐랄까 진료기록지 감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잘하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변경 신청 없이 그냥 성명후견 신청을 했는데 한정후견을 개시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설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할 수 있다. 어차피 비송이니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한정후견과 이제 특정후견은 이제 성명후견이랑 이제 제한되는 행위도 다르고 동의해야 되는 내용도 다르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판사님께서 한번 신문기를 해보고 신청한 그런 후견 유형과 다른 거를 갖다 결정해야 된다 싶으면 이게 보정을 내려요. 뭐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보기에는 이거 한정후견 같으니까 한정후견으로 뭐 검토해보고 뭐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정을 내리시거든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었다는 취지니까 보정에 따라서 보정을 해주면 바로 이제 후견 개시가 거기에 따라서는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보정을 한다거나 공고를 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직권으로 하는 것을 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 후견이라는 건 일시적 사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기간을 한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성명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다가 특정 후견을 신청하는 거예요. 사건 본인 재산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감모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한 그 돈을 갖다가 사용하는 권한에 대한 특정 후견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특정 후견은 뭐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런 공공후견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잘 신청을 안 하는데 그렇게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후견인은 아주 사무처 능력이 부족한데 요거 다 돈에 대해서만 해달라. 아니면은 부동산 매각 행위 및 그 비용 사용에 대한 권한 일체를 대리하게 해달라. 특정 후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판사님이 보고 그냥 성명 후견이나 뭐 한정 후견 이런 걸 신청하시라 이렇게 보정을 내리시고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아예 특정 후견을 기각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상담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특정 후견 이것만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부분은 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하시면 이제 전문가 같은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견이 개시가 되면 당연히 후견인은 필요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친족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이거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에 따른 분류라는 거죠. 그래서 친족, 그러니까 피후견인과 이제 친척 관계 있으면 친족 후견인이고 아니면 제3자면 이제 전문가 후견인이고. 그다음에 공공후견인이라는 건 후견 비용 부담을 이제 누가 하느냐. 공공후견인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걸 지원해서 하는 것이 공공후견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후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후견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후견인한테 누가 후견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 신문기일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난 모르겠다. 근데 난 큰아들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큰아들이 제일 잘했어 이때까지. 근데 난 이제 약간 좀 정신이 안 좋아지시고 옆에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큰아들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아들은 엄청 이제 서운해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판사님들도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큰아들은 자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차라리 전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자녀들 중에 한 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도 어쨌든 피의견이 절대 싫다 하는 거는 법원에서 이제 그 고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문이 나오게 되면 후견 그게 그 내용이 후견 등기부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 후견을 갖고 있다는 것과 뭐 그 후견 내용은 어떻다는 것을 이제 등기부에 넣게 되는데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을 해서 하고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통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후견 등기부 같은 거는 이제 우리도 제 거를 얘가 떼면 온라인으로 후견 등기부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구존재 증명서 떼지거든요 온라인에. 다 누구나 뗄 수 있는데 후견을 갖고 있을 때 그 후견 등기부는 무조건 그 법원에 가서 떼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후견인의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후견 업무를 할 때 매우 많은 그런 시간과 행정적으로 이제 그런 루스를 가지고 오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후견 등기부 구존재 증명은 되는데 이제 존재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법원이나든지에서 법원에 가서 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